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찔리네. 어제 보스턴 잡았다가 다 마트니 가가지고 잘 해놓고. 어쨌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수가 많이 안 되니까 좀 빨리 갈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 경기 레버쿠젠 대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자, 프랑크 반대가 어제 웨인 반대. 근데 어쨌든 뭐 비슷해요. 어쨌든 뭐 빠진 선수들을 말씀드리면은 플로리안 비르츠가 이제 시즌 아웃이 거의 됐고, 공격 쪽에 벨라랍이나 뭐 포스맨사, 수비 쪽에 프림퐁, 측면 쪽에 아들리 이렇게 빠지고, 바움가리트린거나 수비 쪽에 탑서바나 조나단 타, 얘네가 이제 불투명에 떠있는, 그래도 조금은 누수가 상당하죠. 좋은 선수들이 막 이렇게 여러저러 그렇게 빠져있는 레버쿠젠이 되겠고, 프랑크푸르트는 지금 좀 선수들이 많이 빠졌어요. 일단 지난 경기 이제 웨스트햄과의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 유로파 원정 가서 선제 득점을 입장골을 올렸던 보레가 공격수, 핵심 공격수예요. 안드레 시발 빠지고 얘가 이제 올 시즌 프랑크의 그 공격인데, 출전 정지로 오늘 못 나오고, 뭐 잘 안 뛰는 렌츠나 아니면 이제 미드필더 로드, 지난 경기 또 프랑크푸르트가 야키치가 출전 정지로 웨스트햄 경기에 못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로드가 나왔었거든요. 얘가 이제 좀 몸이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못 될 걸로 보이고, 또 수비 쪽에 힌터레고, 얘도 이제 지난 경기 은디카가 프랑크푸르트 센터백 쪽에 빠져가지고 얘가 들어갔잖아요. 얘도 오늘 경기 못 나오고요. 대신 지난 경기 이제 출전 정지로 빠졌었던 웨스트햄 원정에서 야키치 핵심 미드필더와 은디카가 출전 정지해서, 리그는 출전 정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지난 경기 휴식을 취했고, 출전 정지로 인해서 오늘 경기 복귀를 하고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프랑크푸르트도 지금 보레까지도 없고 뭐 로드나 힌터레까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스쿼드가 그렇게 두꺼운 팀은 아니거든요, 프랑크푸르트도. 그래서 일단 최전방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이러면 파시엔시아가 나오나? 파시엔시아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얘가 뛰고 아마 코스티치 정도 뛰고 전체적으로 조금 로테이션이 아마 돌아가는 형국일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뭐 승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레버쿠젠이 분명히 우위에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잡을 확률이 분명 높아 보이긴 하는데, 불안한 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똥배잖아요. 이게 배당이 높았으면 저도 물 텐데 너무 똥배여서, 일단은 뭐 말씀드리면은 프랑크푸르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키는 상황에서는 잘 지켜요. 지키는 상황, 제 분석을 자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팀은 좀 배터한테는 참, 역배잡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되게 좋은 팀인데, 정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무난한 흐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한테 참 거지 같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열세의 상황에서 지키는 축구를 할 때는 엄청 잘 지키고 역습도 엄청 잘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원정 3대2, 웨스트햄 원정 2대1, 뭐 라이프치히 원정 0대0, 뭐 바이에른 뮌헨한테도 뭐 비기거나 이기거나 저도 한 점 차로 지거나, 베티스도 오히려 원정 가서 2대1로 이기고 홈에서 1대1로 비겼다가 정배받고는, 참 뭐 더 많습니다. 미넨 원정에서 2대1로 이겼고, 뭐 엄청 많아요. 라이프치히랑도 이번 시즌 연속 2번 다 비겼나? 아무튼 뭐 그런 좀 무나 뭐 역배잡이 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좋은 팀인데, 어쨌든 이거 선수들에 빠지는 부분도 있고, 오늘 프랑크푸르트가 특히나 핵심 보레까지 빠지는 상황에서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더군다나 레버쿠젠이 한창 화력이 좋을 때는 플로리안 비르츠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뭐 아들리까지도. 근데 지금 어쨌든 미드필더 쪽에 비르츠가 빠졌기 때문에, 물론 앞에 이제 패트릭 슈크가 있긴 합니다만, 분명히 최근 경기에서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레버쿠젠도 화력이 종종 안 터지는 경기들이 있어요. 물론 무려 최근 7경기에서 레버쿠젠이 무득점한 경기가 3경기나 있어요. 거기에 한 골을 넣었던 경기가, 뭐 여긴 바이에른 뮌헨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볼프스랑 헤르타 베를린 상대적으로 약체팀한테 2골씩을 넣고 4골 빵 하고 때려박았던 경기가 유일한 게 지난 경기 그로이트 피르트 원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버쿠젠도 사실 지금 좀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런 화력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다. 선수들이 이렇게 빠져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프랑크푸르트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게 과연 어떤 스코어가 나올 것이냐 라고 봤을 때, 물론 저는 승은 레버쿠젠 쪽 봐. 이건 사실 뭐 터지면 재수 없는 거고, 뭐 배당머리트가 별로다 하면 안 가시면 됩니다. 표에는 없어요. 저는 안 넣어놨는데,
어쨌든 언어바 쪽으로 저는 보고 싶었는데 이 둘이 붙으면 계속 오바에 3.5건 뭐 2.5건 푸근하게 그냥 오바가 나옵니다. 뭐 불러드리면은 5대2 뭐 홈 원정 그냥 기준 없이 스코어만 그냥 불러드릴게요. 3대1 뭐 3대1 4대1 2대1 4대0 3대0 6대1 2대1 4대1 지금 뭐 거의 3.5는 뭐 푸근하게 오버가 나오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이 지금 이렇게 잡혔는데 지금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양 팀의 상황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뭐 상대 전적은 뭐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언더 쪽을 보고 싶어요. 일단 프랑크푸르트의 그래도 득점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저는 일단은 보고요. 보레가 빠졌고 다음 경기 이제 웨스트햄 원정 경기가 또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로테이션 추가로 몇몇 선수들을 기용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레버쿠젠의 화력은 떨어졌지만 오히려 수비는 좋아졌다는 점, 이런 점 봤을 때 진짜 많이 넣어야 한 골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어쨌든 레버쿠젠의 최근 화력을 고려했을 때도 진짜 많이 넣으면 3골은 넣을 수 있겠으나 2골까지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2대0, 2대1 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4일 뒤면은 빡빡한 일정이에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가 스쿼드 뎁스가 두껍지는 않기 때문에 역전권이 아니라 안정권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위넨글라드바흐가 이제 라이프치히인데 경기는 뭐 라이프치히 쪽을 찍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라이프치히의 문제가 뭐냐면은 최근 미드필더 쪽에서의 이제 상대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실점을 안 하고 수비 쪽에서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잘 잡히다 보니까 웬만하면 멀티 실점도 잘 얻고 상대 진짜 뽀록으로 뭐 2골 먹는 경우가 최근 있긴 해. 뭐 유니온 베를린 뭐 이런 데 먹긴 했는데 어쨌든 수비적으로 상당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수비가 개판인 뮌헨글라드바흐를 만났어요. 근데 라이프치히가 그동안 문제가 뭐냐면 상대 수비를 잘 뚫어내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어쨌든 경기나 경기력, 특히나 라이프치히를 배팅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나 경기를 많이 보신 분들이면은 이 새끼들 은근히 공격 못한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은근히 옛날에 빵빵 뚫어냈던 것보다 좀 잘 못 뚫어요. 은근히 지난번에도 이제 레인저스 그냥 수비만 하는데 거의 못 뚫어내다가 마지막에 진짜 뽀록 중거리 그것도 한 폴 낙될 뻔 했는데 어떻게 극장으로 중거리로 꼽아줘가지고 이겼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문제긴 합니다만 지금의 글라드바흐 수비적인 부분을 볼 때는 요거는 잡아줘야 되지 않나. 더군다나 챔스 경쟁을 엄청나게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라이프치히가 무조건 올라간다는 마인드, 좋은 팀이에요. 다만 화력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보존할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나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고 뭐 충분히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어바 같은 경우는 역시나 오바 쪽을 봅니다. 라이프치히가 최근에 화력이 많이 안 터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글라드바흐를 만나서 요 타이밍에 한번 라이프치히 마인 오바가 좀 같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마인까지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봅니다. 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는 공격 쪽에 이제 튀랑 베테랑이 못 나오고 베네스나 그리고 불투명자가 많은데 이제 뭐 얘가 유니온에서 왔나? 아무튼 이번 시즌 겨울에 데려온 마빈 프리드리 수비 쪽과 긴터 다 수비예요. 벤세바인이, 그리고 이제 공격수의 플레 좀 불투명히 떠 있는데 프리드리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플레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 긴터 정도가 좀 그래도 못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는 일단 보여집니다. 라이프치히는 하이다라 조금만 못 나오고, 지난 경기 이제 그 레인저스와의 홈 경기 그때 이제 올반, 캄플, 시마칸 출전 정지로 강제 휴식을 취했었기 때문에 얘네도 뭐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일단은 봅니다. 라이프치히는 근데 스쿼드 뎁스가 한님 좀 두꺼워요. 좀 많이 두껍습니다. 제가 어제 레스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레스터랑 아마 토트넘 경기를 보셨으면은 토트넘이 생각보다 좀 고전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손흥민의 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분명 제가 말씀드린 이제 한 발자국 압박이 아예 없었잖아요. 손흥민 오픈으로 때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었던 거고, 라이프치히 역시도 스쿼드 뎁스가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돌려도 세요. 돌려도 세고, 저는 뭐 돌린다 하더라도 글라드바흐의 수비를 일단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불투명자도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이프치히랑 레버쿠젠 그 챔스 경쟁 맞습니다. 아마 비슷한 3, 4위, 그 라이프치히가 5위로 지금 프라이브르크한테 밀렸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래도 좀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더 보는 거고,
레버쿠젠은 지금 다 붙어있네. 55, 55, 54. 그리고 밑에 쾰른이 52, 유니온이 51.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저도 뭐 굳이 뭐 따지면 레버쿠젠도 승적을 보는 거예요. 다만 배당 메리트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있을 뿐이지 승을 봅니다. 다음 경기로 아탈란타 대 살레르니, 이 경기로 들어가면요. 자, 부상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메을레, 페젤라, 일리치치. 메을레, 페젤라가 여전히 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사이드 윙백 자원인 자파코스타나 하테보가 거의 뭐 3, 4일 간격 4월 초부터 해가지고 계속 선발해. 농구로 따지면은 매 경기 40분씩 계속 뛰는 거예요. 거의 거의 어떻게 뛰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 이 두 선수가 갈려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아탈란타가 최근에 실점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아탈란타 축구에서 실점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탈란타는 1대1로 맨투맨 디펜스를 기본으로 하거든요. 강한 압박을 통해서. 막말로 엄청 이상적이에요. 내가 한 명만 막으면은 절대 우리가 골을 먹힐 일이 없다. 얼마나 이상적이에요. 1인분만 하면 된다. 근데 이렇게 실점이 늘어났다는 부분, 분명히 여러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와 그 한꺼풀이 벗겨지면 뒤쪽에서 숫자 싸움에서 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점이 많아지는 건데, 이런 체력적인 문제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점이 엄청나게 늘어난 부분이다. 더군다나 살레르니 같은 경우가 최근 공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아졌어요. 감독 교체 이후에 잘 안 지는 듯 하더니,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야, 감독 교체 해서 그래서 무승부는 하네? 근데 너네 무승부에서 못 이길 텐데? 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3연승을 거두면서 지금 어느덧 18위까지 올라왔고, 지금 기세면은 솔직히 잔류해요. 지금 기세면은. 그래가지고 엄청난 좀 그런 공격 쪽에서의 움직임과 여러가지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고 있는 살레르니가 제 생각에는 오늘 아탈란타 상대로 득점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도 이제 승패로 따졌을 때는 저는 아탈란타의 체력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살레르니 일단 프렌 쪽을 보고요. 어노바 같은 경우 3.5가 잡혔는데, 제 생각에 요것도 언더배당 이제 1.5잖아요. 이게 조금 그래도 막 이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엄청 좋아 보이거나 막 좀 갈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일단 오바를 보는 이유가 어쨌든 아탈란타의 늘어난 실점, 그리고 좀 잘 벗겨지는 압박, 수비에서도 좀 조직력이나 상대 공격 아니 수비가 6명인데 2명한테 원투 패스에 실점하고 그런다니까. 경기를 보면은 어이가 없어요. 아니 저 6명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가만히 있고 주고 들어가고 주면은 1대1이에요 그냥. 그런 식의 좀 아탈란타가 확실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살레르니의 어떤 공격 쪽의 페이스, 단순히 뽀록뽀록 넣는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경기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만드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좀 살아난 느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살레르니가 최소한 골, 진짜 뭐 많이 넣으면 2골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저는 일단 오바를 봤고요. 그러니까 언더가 뜨면 2대1 이지 않을까. 근데 좀 그래도 추가적인 득점을 기대하고 배당 메리트가 있으니까 일단 오바를 본 거고,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은 아탈란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점 차 내지 2점 차. 어쨌든 이 경기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살레르니 뭐 결장전 안 맞습니다. 리스 무세나 로테이션 쪽에 뭐 조에로비,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마마두 쿨리발리가 오늘 좀 그래도 마마두래 빠지는 게 좀 아쉬울 수 있겠고, 가글리올로, 그리고 보이넨이 지금 요즘에 또 잘 기용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기용되면서 살레르니가 또 성적이 좀 좋아지긴 했어요. 어쨌든 이 정도. 조금 여러분도 이렇게 분석 들으시면 조금 뭔가 애매하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저도 그래요. 근데 분석하다 보면은 이런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뭐 전체적인 데이터를 믿거나 최근의 흐름을 믿거나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최근의 데이터들을 조금 더 믿었어요. 오늘 경기들은.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맨유 대 브렌트포드. 맨구가 오늘 이길까요, 여러분들? 맨구가 에릭센의 브렌트포드를. 자, 결장자를 먼저 보면 포그바, 수비 쪽에 루크쇼, 맥과이어, 안 나와서 다행이다. 그리고 제이든 산초가 이제 편도선 염인가? 그걸로 거의 뭐 시즌아웃의 위기에 좀 놓여있고, 에딘손 카바니가 또 못 나오고.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프레드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요. 맨유의 제가 볼 때 좀 큰 문제점은 3선 라인이었거든요.
최근에 맥토미니가 또 복귀하면서 또 힘을 실어 넣어줬고, 그전에는 뭐 그때는 뭐 포그바가 뛰었고, 포그바랑 이제 마티치가 나오니까 거의 뭐 수비가 아예 안 되는 모습이었잖아요. 뭐 포그바는 수비 안 하고 마티치는 느리고. 근데 이제 프레드가 오늘 경기 또 출전한다면은, 프레드 맥토미니 이제 맨유에 그나마 제일 좀 확실하고 좀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삼선 자원이 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그래도, 야, 그전에는 수비가 완전 그냥 개판이었는데 좀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산초가 없는 부분은 분명히 아쉽다. 완비사카도 어쨌든 들어오게 되면은 수비적인 안정감을 조금 더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선수고, 브렌트포드는 이제 마티아스 유르겐센 빠졌고, 뭐 우누에카나 공격적으로 요즘 잘 안 쓰는 카노스가 빠졌고, 수비 쪽의 핵심이 아예르 그리고 피녹이 불투명입니다. 노르그로까지. 아예르 피녹이 다 빠지면 조금 크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어떻게 보냐면은, 기본적으로 맨유가 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무냐 승이냐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보고요. 그러니까 복귀하는 부분에 있어서 맨유가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맨유도 지금 유로파 싸움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 최근에 어쨌든 뭐 아스날이나 리버풀한테 대파를 당하고, 지난 첼시와 이제 홈 경기에서 무승부를 또 거두면서 한번 끊었어요. 사실 경기력은 솔직히 그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지 않았으면서 흐름을 한번 끊었다는 게 제가 볼 땐 중요할 것 같고, 브렌트포드가 최근에 엄청 잘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동기부여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뭐 첼시도 작고 토트넘 비기고 지금 뭐 똥을 푸짐하게 싸고 있는 건 사실이나, 어쨌든 동기부여적으로 좀 떨어지고, 맨유가 최근에 안 좋았긴 하지만 첼시전을 기점으로 좀 분위기를 살짝 그래도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호날두가 계속해서 득점을 해주고 있는 부분. 근데 이거는 뭐 장점이다 단점이, 호날두 말고는 골을 못 넣어 얘는. 맨유의 최근 득점을 보면은 호날두밖에 없어요. 거의 뭐 누구야, 레시포드나 뭐 엘란가 뭐 부페 이런 애들이 뭐 부페 PK도 놓치잖아요. 그런 정도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이거를 그냥 승으로 접근하기에는 제가 볼 땐 좀 아쉽고요. 어쨌든 브렌트포드가 최근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맨유가 이기더라도 한 점 차의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무회무 찍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맨유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무승부 캐라. 맨유 1등 이기다가 극장 에릭센의 프리킥 동점골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타페 대 베티스, 조금 솔직히 어려운 경기인데, 일단은 뭐 페타페 같은 경우 후엔카 출전 정지에 마타 이렇게 좀 빠지는 걸로 보이고, 베티스는 이제 아쿠쿠 드럽게 못하는 놈 빠졌고, 측면 쪽에 몬토야, 수비 쪽에 카마라사나 바르트라가 일제 불투명에 떠 있는데, 헤타페도 근데 참 진짜 도깨비 팀이에요. 얘네가 지난번에 무슨 기록을 깼는 줄 아세요? 홈에서 10연속 무패였거든요. 그 경우 이제 비아레알한테 2대1로 지면서 깨졌고, 원정 무승이었거든요. 셀타 원정에서 2대0으로 이기면서 깼어요. 지난 두 경기에서 이게 다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재밌는 팀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어쨌든 강동권 언저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헤타페 입장에서는 좀 승점이 그래도 급한 상황이고, 상당히 좀 거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베티스 역시도 지금 챔피언스 리그 경쟁을 또 하고 있잖아요. 바로 위에 AT 마드리드도 지금 뭐 어젠가 그젠가 또 빌바오한테 또 깨지면서 희망을 좀 쌓아가고 있는 흐름인데, 요거는 좀 어려운 게, 어떤 스코어가 나도 저는 솔직히 그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베티스의 최근에 어쨌든 공격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만약에 키 조그만한 애가 있어요. 제가 나보고 싸우재. 그럼 저 새끼 뭐 족밥이 깝쳐 하면서 그냥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싸웠는데 걔가 엄청 셌던 거예요. 그게 베티스예요. 시즌 초반에 얘네가 이 정도 할 줄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막 달려드는 거야. 니네 별거 아니잖아 하면서 달려드는데, 막상 까보니까 막 나빌 페클이랑 막 그런 애들이 후들겨 갈겨주는 역습으로 그냥 다 때려 부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몇 번 맞아보니까 이제 아는 거죠. 몇 번 맞아보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어쨌든 그 누구야, 후안미나 이런 애들이 좀 공격 쪽에 가담이나 침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날카롭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초반에 후안미도 엄청 터지고 막 다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베티스가 엄청나게 뭐 오바도 많이 내고 마엔이나 뭐 다득점을 많이 이어졌었는데, 이제는 슬슬 알 건 안다 이거예요.
많이 득점에 있어서 화력이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 이것마저도 이제 한 경기 오사수나와의 홈 경기에서 4대1로 이겼던 경기를 빼면은 실질적으로 6경기 4골, 상당히 이제 득점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을 좀 겪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근데 이게 그렇다고 언더가 확실한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느 한 팀이 2대1로 이겨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뭐 최근 트렌드와 여러 가지를 좀 감안했을 때 헤타페도 어쨌든 거친 팀이고 잘 비비는 팀이고 뭐 실점이 그렇게 많은 팀도 아니잖아요. 감안했을 때 그래도 언더 쪽의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무승부에는 봅니다. 1대0 1대1 그 정도 예상을 일단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도 예상하고 오늘 축구는 여기까지고요. NBA로 들어가서 어제 NBA 다 틀렸는데 아 어지럽네. 마이애미 대 이제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솔직히 이 경기는 야 이거를 어제 다 틀려서 좀 쫄리긴 하는데, 그리고 보스턴도 제가 좀 확실하게 봤던 거라 그게 부러져가지고 100%는 없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만, 이거를 못 이길까요 설마 진짜로? 불안한 점은 지금 불안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지미 버틀러의 컨디션이 좋지 않고요. 카일 라우리가 좀 빠져 있어요. 어쨌든 이 꼰대 버틀러가 분명히 마이애미의 핵심이기 때문에 잘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버틀러가 만약에 빠져도 할만하다는 마인드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뎁스가 두꺼워요 지금 마이애미 같은 경우. 여러 선수들을 기용할 수, 물론 다 GTD긴 해요. 그래서 누가 뛰고 누가 안 뛸지 뭐 대부분의 선수들은 아마 출전한다고 봅니다. 뭐 로테이션에는 뭐 모리스는 좀 빠질 것 같고, 뭐 맥스 스트러스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히로나 이렇게 또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만, 뎁스 자체가 너무 두껍다. 특히나 지금 엔비드가 빠진 상황에서 폴리드? 이거는 골밑 사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필라가 마이애미의 공격을 막을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져 보여요. 기본적으로 버틀러까지 나온다면 그냥 골밑이 탈탈 털릴 만한 사이즈로 보이고, 뭐 해리스 이런 애들은 털릴 것 같거든요. 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필라델피아가 이 경기를 어떻게든 조금 좀 비벼보거나 가져가려면은 역시나 이 두 선수예요. 그러니까 제임스 하든, 뭐 타리스 맥시나 토바이스 해리스 이런 선수들을 좀 속공, 마이애미의 그 수비가 좀 갖춰진 상황에서는 필라델피아 지금 라인업으로 솔직히 뚫기가, 외곽이 빵빵 터지, 뭐 외곽도 터프샷이나 아니면 컨테스트 된 슛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라가 좀 달릴 가능성이 있고, 기본적으로 마이애미가 좀, 물론 선수들이 이게 GTD가 많이 빠지면 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좀 많은 선수들이 뭐 다 들어가 있고 한다면은 필라델피아가 마이애미 공격을 기본적으로 막을 사이즈가 크게 높게 안 보인다. 그런 부분까지 따졌을 때 언어바 같은 경우 209.5 오바를 봅니다. 필라델피아는 어쨌든 무조건 달려야 돼요. 208.5 무조건 달려야 돼요. 정규 시즌에도 엔비드가 없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찾았던 해법이 어쨌든 달리는 농구, 그거밖에 없어요. 맥시 달릴 수 있고, 하든이 뭐 공격적으로 리모텍이나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 달리는 맥시나 토바이스 해리스를 또 패스로 또 찾아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바까지 이렇게 봅니다. 핸디는 좀 쫄려서 건들지 않을게요. 저번 경기도 갑자기 빠졌습니다. 애틀란타랑 마지막 경기였죠. 5차전. 피닉스 대 댈러스.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일단은 피닉스가 일반승 정도는 할 수 있어 보이긴 하는데, 부커의 컨디션이 관건이에요. 부커 지난 경기 이제 뉴올리언스와의 6차전 원정에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만, 뛰는 거를 봤을 때는 정상은 아니에요. 정상은 아닌 느낌보다는 좀 맛이 가 있는 느낌. 확실히 부상이 좀, 쟤 진짜 부상 달고 뛰는구나 라는 게 보일 정도로, 이제 뭐 햄스트링 쪽, 햄스트링이면 사실 2주 3주 여러분들도 이제 운동하거나 축구를 좀 하셨던 분들이랑 뭐 농구나 뭐 스포츠 하시는 분들 햄스트링 올라오면 기본 2주 이상이잖아요. 저도 이제 실제로 축구를 많이 하다가 햄스트링 많이 올라와 봤는데, 기본 2, 3주는 가는데 금방 이제 돌아와가지고 뛰려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차전에도 좀 부상을 달고 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레인저스는 50개 원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돈치치에 대한 수비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예요. 뭐 미칼 브리치스나 제이 크라우더 누가 붙을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돈치치를 마크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아줄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혹시 크리스 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유타는 사실 댈러스의 핸들러 이 돈치치와 제일런 브런슨은 아예 못 막았거든요. 그래서 브런슨이 뭐 거의 뭐 매 경기마다 펄펄 날고 돈치치도 첫 경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 경기부터는 그냥 뭐 학살을 했잖아요. 모든 경기 거의 완벽하게 뭐 슛이 안 들어갈지라 하더라도 공격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완벽했거든요. 근데 오늘 어쨌든 막아줄 두 선수를 제어해줄 수 있는 제이 크라우더나 미칼 브리치스가 있다. 이런 좀 부분 그리고 역시나 크리스 폴 뉴올리언스 전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의 뭐 신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래서 일반승 정도는 그래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핸디는 건드리고 싶지 않네요. 이 경기는 5.5면은 저는 댈러스가 지금의 부커 상태 정도면은 좀 비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승 정도만 보는 걸로 하고 오늘 분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